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참 화창하네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니 속이 다 개운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나마 제 정신이 맑으니 이런 거라도 느끼는 거겠죠. 이런 감정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손주분 오셨어요. 다행이다. 오늘은 손주분 알아보실 수 있겠네요. 좋아하시겠다, 그쵸? 어서 가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손주가 왔나 봅니다. 얼른 서둘러야겠습니다. 혹시 또 정신이 사라지면 손주 놈을 봐도 누군지 모를 테니까요. 그 긴 세월을 기다려 만난 놈인데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모든 치매가 그렇듯 저 역시도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처럼 맑은 정신이 드는 날이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오래 버티고 싶지만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됩니까? 할아버지! 손자가 채 접견실에 다다르기도 전에 벌써 저를 알아보고 뛰어오네요. 힘겹게 컸을 텐데도 저렇게 홀친하게 잘 자라준 놈입니다. 저에 대한 원망이 컸을 텐데 그래도 핏줄이라고 이렇게 찾아주는 고마운 놈이기도 하지요. 지난번엔 손자를 못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안 그럴 수 있으니 다행이죠.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지 싶네요. 제 정신이 맑을 때라야 가능한 일이지요. 손자 놈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얘기를 좀 할까 하고요. 이렇게 정신이 온전할 때라야 그나마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의 치매 요양병원에서 생을 정리 중인 80대 남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라는 병에 서서히 정신을 갉아먹히고 있는 사람이죠. 온전한 정신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여한은 없습니다. 평생 한으로 남을 뻔했던 손자놈을 말려내라도 다시 찾았으니 그거면 제 인생 크게 나쁜 건 아니란 생각을 하거든요. 손자를 찾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 너무나 망측한 것이었지만 덕분에 손자를 찾았으니 주판을 두드려 보면 크게 손해본 건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서라도 찾아야 할 손자였으니까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저승에 가서 아들 내외를 볼 면목조차 없었을 겁니다. 저 때문에 잃어버린 손자거든요.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그곳이니 생략할 수 없겠습니다. 그때가 손자 한 놈이 3살 때였어요. 못난 부모 만나 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살던 아들이 좋은 색식감을 만나 결혼을 하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았답니다. 아이고, 손자놈 얼굴을 처음 보는데 바보같이 왜 그리 눈물이 나든지요. 너무 좋았었나 봅니다. 안사람이 주책이라고 놀리는데도 전혀 창피하단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어떻게 본 핏줄인데요. 조그만 주물 공장을 운영하던 아들 내외가 일 때문에 손자를 볼 형편이 아니었던 건 어쩌면 제게 주어진 선물 같은 거였답니다. 안사돈과 둘이서 손자를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힘들더군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해보지 않았던 기저귀 갈기나 분유 타기 같은 게 손에 익지 않았으니 당연하죠. 지칠 줄 모르고 이곳저곳을 기어다니는 손자놈이 행여 어디 부딪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도 저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었고요. 그래도 그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날려줄 만큼 손자를 보는 일은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손자놈을 데리고 마실 다니는 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형 같다느니 잘생겼다느니 하는 말을 들을 때면 애써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웃음을 참느라 안간힘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제 모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손자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손자를 제 불찰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행히 말년에 손자를 찾았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두고두고 한우로 남았을 겁니다. 그날도 손자를 데리고 마실을 나갔죠. 놀이터도 가고 시장도 갔습니다.
제 손을 꼭 붙잡은 고사리 같은 손의 체온을 느끼며 행복해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날 먹은 음식이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집 근처였다면 얼른 집으로 돌아갔을 일이지만 그러기엔 너무 멀리 나왔죠. 자칫하다간 옷에 실수를 할 정도로 배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아이고, 그놈의 화장실 찾기가 왜 그리 힘든지요. 진짜 큰 실수를 하기 전 간신히 어느 다방 화장실을 빌릴 수 있었죠. 눈앞이 노래지는 중이었으니 손자 신경을 제대로 못 썼습니다. 노진아, 할아버지 잠깐 응가하고 올 테니 여기 꼭 서 있어야 한다. 응, 아버지. 길어야 한 5분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화장실 앞에 서 있게 했지요. 이젠 말귀도 알아들을 나이였으니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다방 마담에게 부탁해도 될 일이었는데 너무 배가 아픈 탓에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쪼그려 앉기가 무섭게 터져나오더군요. 단단히 탈이 난 거였습니다. 사람 좋은 다방 마담 덕에 간신히 봉변을 모면했습니다. 화장실을 벗어나는데 다리에 쥐가 나 주저앉을 뻔한 걸 보니 시간이 적잖이 흐른 모양입디다. 그래봐야 10분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개운해진 몸으로 나와 손자를 찾았지요. 이놈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자리에 없더군요. 보나마나 또 근처를 오가나 싶었습니다. 그 또래 남자아이들이 대체로 호기심이 많은 나이 아닙니까? 금세 발견할 거라 생각하며 주변을 살폈는데 글쎄 손자가 보이질 않더군요.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걸음으로 가봐야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이 그나마 절 안심시키더군요. 애를 잃어버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말을 절감하시게 되는 거요. 그 잠깐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나 싶어지거든요. 대부분은 주변에서 찾기 십상이지만 안 그런 경우도 적지 않은가 봅니다. 요즘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는 전단지나 현수막을 보는 일이 심심치 않으니까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혹시 근처에서 요만한 애 못 봤어요. 파란 티 입고 머리는 밤송이 같은 앤데. 그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같이 보질 못했다더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아이를 유괴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눈에 안 띈 건지요. 몇 시간을 헤맸지만 손자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경찰에 신고하고 온 가족이 나서서 손자를 찾았지만 별무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불찰로 손자를 잃어버렸답니다.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언제나 따스하게 느껴지던 집이 그렇게 삭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들 내외를 보는 일이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금세 찾을 수 있을 거란 주변 사람들의 위로는 그저 헛된 공연불이었습니다. 결국 손자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일 이후 전 죄인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제 탓이 아니라지만 그건 분명히 제 탓이 맞습니다. 제가 손자를 데리고 나가지만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니까요. 아들 내외가 둘째라도 봤다면 조금은 나았을 텐데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낸 건지 몰랐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손자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쯤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희가 얼마 전부터 고아원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지인이 추천해줘서 다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노진이 또래 애들을 보다 보니 세상에 우리만 이런 게 아닌 것도 알게 됐고요. 솔직히 저희 마음 달래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게 하다 보니 그래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거기 있는 애들도 다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겠지. 불쌍한 것. 그런데 들어가 있는 애들만큼 딱한 애들도 없지. 네, 개 중에는 부모가 있는데도 형편 때문에 들어와 있는 애들도 있고 또 부모를 아예 잃어버린 애들도 있고요. 하나하나 다 마음이 가더라고요. 고아원 다녀오면 진짜 며칠은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요.
그래서 다음 방문만 기다릴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한 아이가 신경이 쓰여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갓난쟁이 때 고아원 앞에 누가 버리고 간 아이예요. 그냥 잘해주고 싶었는데 갈수록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걸 다 했을까 생각하니 더더욱 제가 지은 죄가 뼈저리게 와닿더군요. 그래도 이 일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이상을 말하더군요. 5살이라고? 아이, 우리 노진이랑 같은 나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말이지. 니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선 오래 고민했다는 뜻일 테고. 하긴 예전에 업둥이도 심심찮게 키웠으니 무엇보다 이 부모족 모르고 큰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는 일이니 덕을 베푸는 일이겠지. 우리 신경 쓰지 말아라. 니들이 하고 싶으면 해야겠지. 아들이 고아원 원생 중 하나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우리 노진이랑 나이가 같은 아이였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다만 예전부터 데려다 키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봐온지라 그게 걸렸지만 그것도 어디 아이 잘못이겠습니까? 부모된 사람들이 제대로 애정을 못 베풀었으니 그런 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선하게 태어나는 존재 아닙니까? 저 아이들이 사랑을 듬뿍 주어 키운다면 훌륭하게 자랄 거라 믿었습니다. 광훈아, 인사드려라. 할아버지시다. 안녕하세요. 꼭 비 맞은 새꼴이더군요. 겨우 5살인데 뭐가 저리 주눅이 들어있는지 괜히 안타깝더라고요. 어서 오너라.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네 집. 할아버지만 알겠지? 네, 할아버지. 노진이가 떠나고 2년 만에 들어보는 할아버지란 소리가 어찌 그리 뭉클한지요. 그건 안 사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래, 내가 할머니다. 할머니라고 해보렴. 네, 할머니. 그래. 내가 네 할머니지. 아무렴. 안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던 걸 보면 그간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내외 역시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비록 이 아이가 친손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삭막하기만 했던 집에 다시 온기가 돌더군요. 처음엔 눈치를 보나 싶던 아이였지만 곧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턴 또래 아이들처럼 활발하게 집을 휘저었습니다. 때론 깨지고 부셔지는 또래 아이들처럼 저희들은 광훈이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했습니다. 조금씩 노진이를 지어갈 수 있었다는 의미지요. 그렇다고 남의 핏줄을 키우는 게 마냥 손쉬웠던 건 아닙니다. 광훈이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며느리 말도 잘 안 듣고 때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소소한 말썽을 부렸거든요. 얼마 전에 광훈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그 친구랑 부모님한테 싹싹 빌고서야 간신히 정학은 면했고요. 어릴 때 안 그러더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다 저러면서 크는 법이야. 애비도 예전에 곧장 말썽 부렸는걸. 맞다. 저놈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어. 그래도 지금은 누구보다 착실하게 살지 않니? 광훈이도 그럴 거다. 네 엄마 말이 맞다. 근데 광훈이는 왜 그렇다냐? 설마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테고. 그게... 친구란 애가 광훈이가 데려온 자식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던 거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 동네 토박이들이 알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 사실을 동네방네 떠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강훈이가 친한 친구 두엇에게 그 사실을 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엔 다들 알게 되었다는군요. 따지고 보면 그리 큰 일도 아니지만 그 나이 때에는 충분히 그게 상처될 수도 있겠지요. 아들 내외는 혹시나 그 일로 광훈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하던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맸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집안의 어른이니까요.
광훈아, 이 할아버지가 얘기 들었다. 죄송해요. 안 그랬어야 하는데. 괜찮다. 아니, 잘했다. 남자가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다 싸우면서 크는 거다. 그래도 강훈아, 다음엔 그럴 필요가 없어. 역시 제가 잘못한 거죠? 아니, 할아버지 말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우리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사랑으로 키운 건 알지? 네,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이놈아,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 아니야.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다 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단 뜻이야.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무시해버리란 말이다. 우리가 널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깟 주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중요한 건 가족이다. 우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할아버지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중학생이긴 해도 그 정도면 알아들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좀 어렸던 걸까요? 그 이후로도 그 비슷한 문제로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광훈이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대범하게 받아들이긴 힘들었나 봅니다. 아들 내외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한 모양이지만 갈수록 머리가 굵어지니 대놓고 뭐라 하긴 힘들었던 모양이더군요. 무엇보다 일이 바빴어요. 원체 성실하게 두 부부가 일을 하다 보니 주위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더군요. 처음 둘이서 시작한 공장이 이젠 직원만 10명 가까이 둘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 정도면 며느리가 이제 일손을 놓아도 됨직한데 여전히 며느리는 공장에서 남자들과 함께 일을 했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 땀과 피로 만든 공장 아닙니까? 쉽사리 일손을 놓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지켜보는 저희들은 안타까웠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왔기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에만 매달리던 아이였으니까요.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여전히 괜찮다더라고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네가 이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싶다. 그만하면 네가 일손을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니고.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 생각해 주시는 것도 알고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저 목표만 채우면 진짜 그만둘게요. 그때가 되면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봐주세요. 네가 며느리 노릇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아서라.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게 생각한다. 맞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며느리 잘 뒀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냥 안타까워서 그런다. 도대체 목표가 뭐길래 그러니? 며느리 목표는 공장 부지와 건물을 사는 거랍니다. 건물이라고 해봐야 단층이니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하도 주인들한테 시달려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알뜰하게 살았으니 그 정도는 매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 세상 물정을 몰랐더군요. 건물은 그렇다 쳐도 땅이 넓으니 가격이 엄청나더군요. 좋게 20억은 된다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모은답니까? 그 말은 곧 평생 일손을 못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 좀 받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머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희 생각보다 부자예요. 그 정도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참 착실하게 살았다는 뜻이었지요. 며느리가 말한 목표를 마침내 세우고 말았지요.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버지도 일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풍족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생활비 정도는 드려도 될 것 같거든요. 엄마가 이 모습 보셨어야 하는데. 그러게요. 안 사람은 이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버리고 가버렸거든요. 그냥 폐렴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견뎠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았을 텐데 말입니다. 박복한 사람. 못난 남편 덕에 평생 손에 물기 마를 날 없이 열심히 일만 하다 떠났네요.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조만간 따라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어야지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젠 머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걱정할까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요새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치매라더군요. 상태가 심한 건 아닌데 불명한 치매랍니다. 아직 사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진 못하지만 의사가 그러니 치매가 맞겠죠. 자식들에겐 당분간 숨길 생각입니다. 아들도 아들이지만 타지에 사는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오겠다고 난리일 거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조만간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려고요. 안 그래도 경미한테는 저희들 한번 간다고 그랬어요. 매제랑 술도 한잔하고 경미 애들 등록금도 챙겨주려고요. 명색이 큰아빠인데 등록금 한번 못 준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실 주려고 하면 못 줄 건 아니었는데 아시죠, 저 사람 고집. 저 사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어느 정도 베풀고 살아도 괜찮을 거고요. 그래, 이 애비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애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또 그러신다. 아무나 하면 어때요? 제가 한 게 아버지가 한 거죠. 맞아요. 이 말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비 나가시는 것도 그만두시고요. 요새 갑질이다 뭐다 해서 어르신들 당하는 거 보면 저희 마음이 안 놓여요. 아버님 내년이면 팔순이시잖아요. 이제 쉬셔도 될 나이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복은 있나 봅니다. 그럴수록 더 제 병에 대해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 제가 병구안까지 떠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어디 요양병원 같은 데서 숨을 거둘 때까진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당장 갈 건 아닙니다. 의사도 아직 일상생활이 불편하진 않을 거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훌훌 털고 가야죠. 이제 걱정 없어요. 이 광훈이 놈만 좀 정신 차려주면 좋을 텐데. 또 그런다. 원래 군대 전역하고 나면 좀 쉬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광훈이랑 이야기해봤더니 자기도 조금만 쉬면 우리 돕겠대요. 생각해봐요. 아들이 당신 도우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한껏 들떠있던 아이들이 광훈이 이야기가 나오니 가라앉네요. 이름도 잘 모르는 지방 대학에 진학한 광훈이는 공부에도 별 흥미가 없는지 어영부영하다 군대를 다녀왔답니다. 반년 전쯤엔 전역했는데 말 들어보니 복학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더군요. 별거 아닌 거라고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가졌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일 텐데 광훈이한테는 그게 잘 안 먹히는 것 같더군요. 하긴 모두가 다 공부만 하면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꼭 공부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다행히 광훈이가 지 부모 일을 도울 모양이니 그거면 된 것 아닐까요? 그러는 놈이 매일 술만 마시고 다닌대? 이제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어? 제대하고 반년 가까이 흘렀는데 당신이 자꾸 오냐 오냐 하니 애가 더 그런 거 아니야. 아무래도 따끔하게 한번 말해야겠어. 알았어요. 내가 말할게요. 당신보단 내가 이야기가 잘 통하니. 아들 표정은 여전히 맞득치 않더군요. 나이가 24시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죠.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부모를 놔두고 할아버지인 제가 뭐라고요. 이런 얘기는 접어야겠군요. 좋은 날 아닙니까? 그래서 경미한테는 언제 가려고? 일단 지금 바쁜 것만 처리하고요. 새 수주가 들어와서 이번 달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 중순쯤이면 가지 싶은데 경미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내가 마음이 놓인다. 네 엄마 당장 만나러 가도 되겠어? 아버님 또. 알았어.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직은 정신이 멀쩡할 때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라면 제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겠죠.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안사람을 먼저 보낸 것도 못 견딜 노릇이었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절 편히 모시겠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아들 내외가 어이없는 사고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바라봐야 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건지. 두 아이가 결혼 후 처음으로 떠난 여행길이 황천길이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아이들의 차가 빙판길에서 굴렀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 50인데 말입니다. 세상은 너무 가혹하더군요. 전 처음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조금이나마 깔끔하게 마감하고 싶다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올 치매였다면 한 몇 년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지였다면 이런 것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이들 마지막은 지켜야 했습니다. 멍한 상태로 장례식장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지요. 그나마 손자놈이 저보다 낫더군요. 지도 슬플 텐데 저리 의연하게 지 부모 마지막을 배웅하는 것을 보니 그 와중에도 든든하다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떠나야지요. 다만 그게 제 자식이 아닌 저였다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어른 구실을 못하는 와중에도 손자놈이 차근차근 해냈는데 친구인 모양인지 계속 손자 옆에서 일을 돕는 아이가 있더군요. 꽤 친한 친구가 분명하겠죠. 안 그러면 3일 내내 저러고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저 아이는 누구니? 네 친구냐? 네, 할아버지. 근데 동기예요. 애가 되게 착해요. 의리도 있고. 이번에도 소식 듣더니 이렇게 달려와서 도와주네요. 고마운 사람이구나. 괜찮으냐? 네, 괜찮아요. 저라도 정신 차려야죠.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어제 새벽에도 이상한 소리 하시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네요. 광훈이 말로는 제가 딸인 경미에게 마누라라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모두들 경황이 없을 때여서 이해를 한 눈치지만 광훈이는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니, 내가 그랬다고? 아이, 벌써? 벌써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서일까요? 자식들에게라도 숨기려던 제 치매 발병 소식을 광훈이에게 말해버렸답니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괜찮으신 거 맞죠? 의사가 촉이라고 그랬다면 아직 괜찮으신 거 맞을 거예요. 어제 그러신 건 너무 충격이 커셔서 그러신 걸 거예요. 고모도 아셔야 하지 않아요? 아니다. 아직 말하지 말거라.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네 애비한테도 말 안 한 걸. 왜 너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손자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일단 고모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안 그래도 힘드신데. 그래, 부탁하마.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말해야겠지. 결국 두 아이는 떠났습니다. 마음이 허해서일까요? 최근 들어 부쩍 제가 정신을 놓는 일들이 잦아지더군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아직 강훈이도 어린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더군요. 아무리 치매가 무섭다지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광훈이를 위해서라도 그럴 거고요. 다행히 치매가 악화되는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샌 광훈이가 엄청 바쁩니다. 졸지에 사장 부부가 사라졌으니 공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광훈이가 그걸 보고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광훈이는 아침 일찍 공장으로 나가서는 밤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부모가 남겨준 공장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겠죠. 제가 큰 도움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는 건 할 수 있을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강훈이 옆에서 손자를 돕는 그 친구의 존재였습니다. 이름이 뭐라더라? 전유건인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광훈이랑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죠. 좋은 아이인 모양입니다. 저희 자식 상 치를 때도 그리 열심히더니 이제 공장 일까지 거들어주더군요. 친구가 이래서 소중한 거겠죠. 아빠, 괜찮아요? 괜찮지. 괜찮고 말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잊고 싶지만 지도 자식 키우는 애미니 그럴 수가 없어 애가 탔거든요. 덕분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공장은 어때요? 광훈이가 열심히라면서요?
잘은 모르는데 새벽같이 나가선 밤늦게 오는 걸 보면 그런 모양이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광훈이가 정신 못 차린다고 올케가 걱정 많이 했는데 이 모습을 오빠랑 올케가 봤어야 하는데. 말 끝자락에 울음이 섞이더군요. 다들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야겠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빠, 딸이 말을 잘 못 잇더라고요. 뭔가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꺼내기 두려워하는 눈치 같더군요. 제 딸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왜 무슨 일인데? 말해보거라. 아빠 진짜 치매예요? 광훈이가. 광훈이가 결국 지 고모한테 말을 한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아직 어린애니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딸한테 말한 거고요.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다. 맞다. 괜찮아요? 제가 갈까요? 괜찮아. 아직 초기라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광훈이 말로는 강훈이가 왜? 뭘 아는데? 아빠가 심하시대요. 당신이 하신 말씀도 까먹고 때론 이상한 일도 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치매인 건 맞지만 아직 크게 실수를 한 적은 없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제 발로 요양원을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광훈이가 지 고모한테 그렇게 말했다지 뭡니까? 설마 제가 실수를 하고도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전 진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죠. 제가 기억 못하는 사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니까요. 아무래도 광훈이한테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광훈아, 이 할애비가 정말 그랬더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신을 잃고 이상한 짓을 했냐는 말이다. 네가 네 고모한테 내가 그랬다고 말했다면서. 근데 난 진짜 기억이 없다. 광훈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에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더군요. 거기에는 엉망이 된 제 방과 변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묻어있는 옷가지가 있었어요. 그 옷은 제 것이었답니다. 이게 뭐냐? 설마 내가 이런 거냐? 광훈이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 진짜 이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근데 광훈이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니 안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벌써 이런 모습을 보였군요. 아무래도 더는 안 되겠네요. 할애비가 이랬으면 말을 해야지. 이 할애비는 기억이 없으니 미안하구나. 제가 어떻게 그래요. 할아버지가 이런 거 아시면 요양원 들어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저 아직 할아버지 그런데 못 보내요. 한껏 침울한 표정의 광훈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 사실을 숨기는 건 제가 요양원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인 걸 알게 된 이상 더는 집에 머무를 수 없겠죠.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아직도 정상인 줄 알았다. 치매라는 게 무섭구나. 이런 짓까지 해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네 심정은 알겠지만 헬레비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헬레비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 거기 수속 좀 도와주겠냐?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자식도 아닌 손자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니까요. 광훈이가 준비를 맡아주었습니다. 크게 정리할 것도 없더군요. 어차피 제가 가진 것이라고 해봐야 요양원 들어갈 비용 정도가 다인 사람이니까요. 요양원에 들어가기 며칠 전 딸이 왔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어떡하긴. 괜찮다. 고마워. 네가 말 안 해줬으면 난 내가 여전히 멀쩡한 줄 알고 있었을 거다. 광훈이는 내가 요양원에 가는 게 싫어서 입을 꾹 닫고 있으려고 했다는구나. 그랬으면 내가 계속 이런 모습을 너희들한테 보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도 난 멀쩡하다 생각했을 거고. 울지 마라.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더 추한 꼴 보이고 싶지도 않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서라. 승준이랑 승우 돌보기도 바쁠 텐데. 그놈들 못 보고 가서 아쉽구나. 그렇다고 할아버지 이상한 모습 보이기는 싫고. 제가 애들 데리고 갈게요.
아빠는 빨리 나을 생각이나 하세요. 안 되는 일이죠. 주변에 치매 환자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는 치매가 나았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마. 아니, 내가 요양원 가는 건 괜찮은데 광훈이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린다. 네가 고모니 가끔씩 들여다봐줘라. 요새 광훈이 공장 때문에 정신이 없단다. 그래도 친구가 큰 힘이 되는 모양이더구나. 다음에 너도 한번 봐라. 고마운 아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이번 제 요양원 입소도 바쁜 광훈이 대신 유건이라는 그 아이가 대부분 다 준비했거든요. 몇 번 보지는 못했지만 볼 때마다 이상하게 끌리더군요. 아무래도 내 손자를 도와주니 각별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광훈이가 그 친구랑 같이 오더군요. 할아버지, 오늘 이 친구가 모셔다 드릴 거예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 공장에 일이 생겨서 힘들겠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이 친구라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참, 그리고 할아버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거 위임장인데 서명 좀 해주세요. 위임장? 그게 왜 필요한데? 아빠가 할아버지 이름 빌려놓은 게 좀 있어요.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면 그때마다 찾아뵙고 하긴 무리니 그냥 위임장 받아서 제가 처리하려고요. 그래. 너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지. 아들이 제 앞에 뭔가 하고 있었나 봅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위임장 같은 걸 써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쓰였군요. 다행입니다. 이 못난 애비가 그래도 도움이 된 게 하나라도 있었네요. 그렇게 위임장을 써주고 유건이란 아이가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우리 광훈이 많이 도와줘서 덕분에 내가 안심하고 가네. 진심으로 고마워.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이 못난 할아버지보다 100배 더 소중한 사람이니 내가 몇 번을 더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건 알지만. 손자를 참 많이 아끼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할아버님 같은 가족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자네는 할아버님이 안 계신가? 돌아가신 건가? 미안하네. 이런 걸 물어서. 돌아가신 건 아닌데 못 뵙고 살아요. 할아버지가 절 버리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할아버지가 자네를 버리다니. 말 그대로예요. 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컸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도 저 표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주니 나이 든 사람으로서 위로를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니 내가 섣부르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도 할아버지니 내 생각을 말해봄세. 할아버지란 사람은 말이야. 손자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것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네. 나도 당연히 그럴 거고 할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그럴 거네. 자네 할아버님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야. 자네가 지금 할아버님이 자네 버렸다고 말하는데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일 거란 생각은 안 드네.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할아버님을 찾아가 여쭤보게. 나도 할아버지니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구만. 미안하네. 자세한 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해서. 청년이 말이 없더군요. 운전 때문에 고개가 앞으로 향해 자세한 표정을 볼 순 없었지만 착잡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말없이 요양원까지 왔습니다. 이런저런 수속을 마치고 나니 친구가 가겠다더군요. 고맙네. 진심이야. 나를 데려다줘서가 아니라 내 손자를 도와줘서. 자네 같은 친구가 옆에 있는 걸 보니 이 못난 할애비 마음이 그나마 놓이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게. 가능하면 오래오래 남아서 힘들어할 그놈을 많이 위로해주면 더 고마울 테고 내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음세. 대답 대신 고개만 꾸벅하고 그 청년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요. 가까이서 본 치매 환자들은 각양각색이더군요.
하루 종일 비어버린 눈으로 창밖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호사를 보고 눈알하면서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저야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겨울 따름이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는 해도 제 또래들이 많으니 말벗이 있어 좋더군요. 다들 가족들이 자주 찾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대요. 그렇겠죠. 여기까지 온 사람이면 이미 못 볼 꼴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나은 축에 속했습니다. 딸도 한 달에 2번은 왔고요. 무엇보다 유건이라는 그 청년이 일주일에 1번 이상은 꼭 와주었습니다. 말로는 그러더군요. 광훈이 지가 오고 싶은데 일 때문에 도통 시간 내기가 어렵다네요. 그래서 자기 보고 부탁을 했대요. 할아버지가 어떠신지 좀 봐달라고요. 그래서 오는 거랍니다. 참 고맙지 않습니까? 또 와줬군요. 아이 매번 번거울 텐데. 아닙니다. 1시간이면 오는데요.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아이 선생님 말로는 내가 최우등생이래. 마음이 이래서 그런지 정신을 놓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도 좀 놀랍대. 이 정도 환자는 그냥 집에 있어도 될 거라면서. 다행이네요. 광훈이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놈 고생이 많지. 아니 잘 모르는 일 하느라 힘들 거야. 네, 아무래도 좀 그런가 봅니다. 거래처도 광훈이 아버님 실력 보고 들어온 곳이 대부분이라 광훈이 보고 선뜻 일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걱정이네. 아니 나라도 좀 도와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초창기엔 일손을 꽤 거들었거든. 자랑 같지만 내가 손재주가 좀 있어. 덕분에 내가 우리 손자 어릴 때 장난감도 많이 만들어줬지. 아이 그 뭐라더라? 아 맞다 모빌. 아이 바람 불면 흔들리는 거. 내가 그것도 만들어줬지. 그거 보면서 그 어린 놈이 신기하다며 눈으로 쫓는데 아이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렇군요. 광훈이 놈 복 받았네요. 광훈이가 아니고 아니네. 이 자네한테 내가 별말을 다 하는구만. 광훈이가 아니라시면 제가 광훈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친손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한 건 친손자한테 해주신 거 맞죠? 그런 이야기도 했나? 아이 정말 믿을 만한 친구로군. 강훈이가 그런 얘기를 좀처럼 아이 다른 사람들한텐 잘 안 하는데. 맞아. 내 친손자 노진이라는 놈인데 참 귀여웠지. 내가 그 놈 때문에 세상 살 맛이 났어. 그 어린 거 데리고 매일 산보를 다녔어. 그 놈이 산보가 뭔지도 모를 텐데 안 다닐 수가 없었어.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그 놈 귀엽다면서 한마디씩 거들었거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 맛에 더 끌고 다녔어. 이런 말 처음 하는 건데 강훈이 애비가 공부를 잘했어. 근데 못난 애비 때문에 대학도 못 갔지. 내가 지금도 너무 미안한 일이지. 아무튼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광훈이 애비 공부 잘해서 좋겠다 그랬을 때도 그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노진이 내 손자 칭찬하는 말은 세상 듣기 좋더라고. 그런 놈을 내가 잃어버렸어. 내가 정말 그땐 죽으려고까지 했어. 아들이랑 며느리 보기도 미안했지만 내 영혼이 빠져나간 기분이랄까. 그놈 찾겠다고 일도 그만두고 매달렸지만 결국 못 찾았어. 내가 지금 죽어도 좋아. 그래도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노진이를 보고 죽기만 바라고 있다네.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싶어.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고.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이 급해서 미처 너를 못 챙겼다고. 차라리 바지에 변을 지르는 게 나았을 텐데. 만약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매일 바지에 변을 지리더라도 우리 노진이 손을 안 놓을 것세.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죽을 때가 되니 별소리를 다 하네. 바지에 똥 지린다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민망해하는 나와는 달리 그 청년은 묵묵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혹시 자기를 버렸다는 할아버지 생각을 하는 걸까요?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청년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는 찾아뵈었나? 표종을 보아하니 아닌 것 같구만. 치매 걸린 늙은이의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한 번만 찾아뵙도록 해. 그리고 여쭤봐. 정말 당신께서 자네를 버린 게 맞냐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라네. 내가 또 바쁜 사람 잡아놓고 주책일세. 어여 가보게. 고마우이. 운전 조심하고 끼니 잘 챙기고. 요새 자네 얼굴이 많이 상했어. 다 우리 광훈이 도와주느라 그럴 테지만 자네 스스로를 아껴주게. 내겐 광훈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자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잖아. 괜한 소리를 한 걸까요? 굳어버린 표정으로 청년이 떠나더군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청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마다 들르던 청년이 오지 않으니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아무래도 제 주책이 화를 부른 모양입니다. 자세한 것도 모르면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떠벌리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청년에겐 상처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마음 같아선 광훈이에게 전화라도 걸어 청년의 소식을 묻고 싶었지만 그조차도 오지랖이지 싶어 참았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 될 무렵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요. 그런데 청년의 얼굴이 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얼굴이 이게 뭔가? 기다려봐. 제가 얼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뭐라도 좀 먹이고 싶었거든요. 지난번에 딸이 사준 과일밖에 없더군요. 그거라도 먹여야지 싶더군요. 이것 좀 들게. 마음 같아선 뜨끈한 곰탕이라도 한 그릇 먹이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혹시 포도 안 좋아하나?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다행이네. 어서 먹어보게. 포도를 한 알 베어 물고는 눈을 찡긋 거리더군요. 조금 신맛이 강해서일까요? 문득 옛 생각이 나더군요. 제 친손자가 꼭 이랬습니다. 처음 포도를 먹어보고 눈을 찡그리며 몸을 떨었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든지요. 그래서 일부러 더 먹였답니다. 그걸 보려고요. 이놈이 착해서일까요?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웃으니 계속 넙죽넙죽 받아 먹더라고요. 하필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건지. 그놈도 그랬는데 그 조그만 놈이 포도 먹고는 눈 깜빡이면서 계속 먹어줬지. 아마 내가 웃는 모습이 좋아서 그랬을 게야. 그 어린 게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그놈이 포도 먹으면서 몸을 뒤트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한숨인 듯 푸념인 듯 말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실례입니까? 미안하네. 자네 모습을 보니 손주놈이 떠올라서 어서 먹게. 내 다음엔 꼭 곰탕 한 그릇 대접하겠네. 마포에 맛있는 곰탕집이 있는데 아무래도 힘들겠지. 이 정신머리로 마포는 무슨. 아무튼 고마우이. 사람이 그리운지 내가 자네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그 손자요. 누구? 우리 노진이. 청년이 포도를 먹다 말고 노진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손자가 살아있다면 어쩌실 건가요? 살아있다면이라니. 당연히 살아있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걸세. 천사 같은 놈이었으니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컸을 거야. 나 같은 할애비보다 100배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컸을 거야. 아무렴 당연하지. 그러니 아는 채 말아야겠지. 괜히 안 좋은 기억 떠올려줘서 뭐하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몰래 가서 얼굴은 한번 보고 싶어. 얼마나 잘 컸는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어. 그러고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로 사과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생각을 하니 또 눈이 시려옵니다. 정말로 잘 살고 있겠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허허, 늙어지니 눈물이 느는구만.
내가 손자 잃어버리고 매일같이 울었어. 그래도 자식 앞이나 마누라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밤마다 집 앞 놀이터에 가서 1시간씩 울고 왔지. 아들은 몰라도 마누라는 알면서도 눈 감아줬지. 매일 저녁 슬그머니 나가서 눈이 뻘개져서 오는데 모를 마누라가 어딨어. 그래서 그 후론 울지를 않았거든.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려서 눈물이 안 나더라고. 오죽하면 마누라 죽었을 때도 안 울었을까. 아마 저승 가면 욕 꽤나 먹을 거야. 40년 넘게 같이 산 마누라가 죽었는데 안 울었다고 그러겠지. 그래도 싸지. 얼른 가서 마누라 만나야 할 텐데. 참 주책 아닙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청년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지 뭡니까? 이런 얘기는 마누라한테도 거의 해보지 않았는데 왜 그걸 알지도 못하는 청년에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치매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왠지 다 들어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역시 전 치매가 맞습니다. 그래도 청년은 이런 노인의 주책을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더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었나 봅니다. 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각할 게 좀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뜬금없는 말을 남기고 가더군요. 내일 또 온다는 말이 뭔지요. 그래도 그 말이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치매 노인을 찾아와 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다음 날 찾아온다는 청년을 기다리는데 뜻밖에도 딸이 오지 뭡니까? 주말도 아닌데 무슨 일일까 싶더군요. 경미야, 네가 왜? 무슨 일 있냐? 왜 그 유건이라는 청년이요. 광훈이 친구라는. 그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오늘 할 말이 있으니 꼭 와달라더라고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오면 안 돼요.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꼭 와달라고. 그래서 왔죠. 안 올 수가 없는 목소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슨 일일까 싶더군요. 궁금증을 달래줄 청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딸이 오고 얼마 안 돼서 청년이 왔습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봐주십시오. 청년이 뭔가를 내밀더군요.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노진이 잃어버리기 얼마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집 앨범에 들어있어야 할 사진을 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 장은 땡땡 고아원이라는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선생처럼 보이는 여자랑 우리 노진이었어요. 이게 뭐죠? 선뜻 이해가 안 돼서요. 설마 네, 두 사진 다 접니다. 네가 노진이라고? 정말 노진이니? 전 계속 얼떨떨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노진이라고요? 저 청년이 노진이란 말입니까? 아닐 겁니다. 설마 제가 노진이를 몰라볼까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제가 제 손자를 몰라볼 리가 없습니다. 노진아, 이거사 어디 있었니? 어떻게 된 거야? 딸은 눈앞의 청년이 노진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묻고 있지만 전 못 믿겠어요. 저 청년이 정말 노진이가 맞다면 왜 지금까지 아는 척도 안 한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리 빠진 저를 보며 딸이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아빠, 노진이래. 우리 노진이. 아빠 왜 그래? 노진이잖아. 아빠. 전혀 실감이 안 났어요. 손을 들어 그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자 비로소 20여 년 전의 그 느낌이 살아납니다. 정말 노진이니? 네가 노진이야? 내 손자 노진이야?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저 신음 같은 말만 하게 되더군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낸 뒤에야 비로소 내 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진이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며 먼저 입을 열더군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치매이신 건 맞지만 지난번에 광훈이가 보여준 사진처럼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찍은 거예요. 왜? 광훈이가 왜 그래? 노진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얘기는
참혹한 거였습니다. 돈 때문이라네요. 아들이 물려준 유산이라고 해봐야 공장과 그 부지가 전부랍니다. 물론 20억 가까운 재산이지만 그걸 당장 현금화 시키기는 무리가 있었다네요. 게다가 절반 가까이는 대출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 판다 해도 건질 수 있는 돈이 10억 정도래요. 큰 돈이지만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속세 내고 어쩌고 하면 다시 반은 줄어들 상황이었답니다. 어떻게 현금이 하나도 없나 궁금해하던 광훈이가 발견한 것이 바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답니다. 그 안에 5억이 있었다네요. 아마 아들은 그 돈을 제 노후용 자금으로 모아두었나 봅니다. 오롯이 제게 쓸 건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통장 명의가 제 것이잖아요. 그 돈은 광훈이가 마음대로 뺏쓰기 힘들었겠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치매인 걸 알게 되었답니다. 네, 제가 직접 말했으니까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를 요양원 같은 데 넣어버리고 그 통장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요. 그를 위해 자기를 불러들였다네요. 군대에서 처음 만난 광훈이랑은 통하는 부분이 많았답니다. 노진이가 바로 이 고참이었는데 광훈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챙겨줬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를 끌어들인 거래요. 노진이가 머리가 빨라서 평소에도 광훈이 모자란 면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내 앞으로 된 돈과 유산을 챙기려던 것이었다네요. 근데 요양원에 놓기에는 제가 너무 멀쩡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사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치매 환자니 내가 이런 짓을 하고도 기억 못하는 거라 우기면 넘어올 거라 생각했다네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손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부인할 수가 없겠죠. 결국 계획대로 절 이곳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아직 통장 처리는 원활치 않답니다. 노진이가 맡고 있는 중이라더군요.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왜 자신이 내 친손자인 걸 알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에 동참했냐는 것이었죠.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다 광훈이 집에서 우연히 앨범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사진이 제 어린 시절 사진이랑 너무 흡사하더라고요. 설마 했죠. 그래서 광훈이를 살살 꼬셔서 물어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더군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평생 힘들었대요. 자긴 그 아이 대용품인 것 같아서. 사실 지금 하는 일도 어쩌면 복수심일지도 모른다더라고요. 뭐 제가 볼 땐 변명 같지만요. 그냥 돈 욕심처럼 보여요. 그래도 제가 뭘 하겠어요. 저도 똑같이 버러지인데요. 아무튼 그러니 의심이 나더군요. 그래서 광훈이 아버지의 칫솔, 아니 제 아버지네요. 그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제가 아들이 돼요. 그랬는데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 막 친부모 찾으면 눈물 나고 그런다는데 안 그랬어요. 기억에도 없는 분이신걸요. 제가 기억나는 건 할아버지뿐이에요. 그것도 선명한 기억은 아니지만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 버렸거든요. 말도 없이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마 나올 수가 없더랍니다.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이제 와서 내가 친손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도 강훈이가 하는 나쁜 짓을 막아야 하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조작했다고 하네요. 제가 써준 원본은 감추었고요. 당연히 조작된 위임장으로 통장을 활용할 수는 없었겠죠. 그게 얼마 전의 일이랍니다. 그동안은 광훈이한테 술을 먹이는 식으로 시간을 끌었고요. 어차피 생길 돈이니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오히려 의심을 안 받을 거라고 하니 그 말을 믿었답니다. 1년 내내 저 때문에 우셨다시잖아요. 그런 분이 절 버릴 리도 없고요. 그냥 고모님한테 사실을 알리고 잠수를 탈까도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단 한 번만 친손자를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요. 평생의 그리움을 풀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그 소원을 들어드려야 된다 싶어서.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저는 울고 딸도 울고 노진이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손자를 잃었습니다. 노진이가 경찰에 광훈이의 계획을 다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진이를 다시 제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산 상속 내용이 변경되어야 했지요.
어쨌든 광훈이도 손자이니 반은 가져가게 되더군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 떼고 대출 갚고 나면 생각보다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건 제 통장 안에 있는 돈이죠. 제가 쓸 일은 없는 돈이지만 그 돈을 지킨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 모은 돈 아닙니까? 참 손자를 잇는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네요. 광훈이는 따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친족 상도래니 뭐니 하더군요. 게다가 실제로 피해가 발생되지도 않았으니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도 그런 아이를 제 슬하에 거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파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마음이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게 순리일 거라 생각했어요. 이후 유산 문제와 얽혀 한동안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공장은 노진이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차피 광훈이는 공장이 중요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참 씁쓸한 결말이죠. 모든 게 다 제가 노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노진이를 다시 찾았으니 제대로 돌아올 일만 남았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지켜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양원을 나오긴 했지만 상태가 점차 심해지면서 결국 제 발로 다시 이곳을 찾았거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난 모양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노진이를 다시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20년을 포기해온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이제 손주놈과 놀아야 해서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